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문화일보라는 언론사를요, 사회적 지표라는 틀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문화일보의 신뢰도, 그리고 또 공익성,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특히 그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의 정말 큰 사건이었죠. 비상계엄 선포. 네, 맞아요. 이 초유의 사태가 이 문화일보를 평가하는 중요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뭐 이렇게 보고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날 문화일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 사회적 지표라는 게요,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언론사가 우리 사회랑 한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또 공익에 기여하겠다. 이런 책임을 얼마나 잘 지키냐, 이걸 재는 잣대죠. 아, 신뢰성은 진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냐. 공익성은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특히 그 11.4 사태는 민주주의가 진짜 위협받았던 순간이니까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죠.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보는 거고요. 맞아요.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 선포해서 국회가 막 봉쇄될 뻔하고 정말 아찔했죠.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다행히 시민들이 바로 저항하고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시키면서 일단락 되긴 했지만요. 네네. 근데 보고서에 따르면 좀 놀라운 게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질 뻔한 그날에요. 문화일보 지면이나 온라인이나 어디에도 이 사태를 좀 비중 있게 다룬 기사가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신용자 금리 문제라든가 연예인 소식 같은 좀 일상적인 뉴스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고서는 바로 이 침묵에 주목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보도하지 않기로 한 선택, 다시 말해 편집권 행사였다는 거죠. 의도적인 선택. 의도적이었다. 네, 사건의 중요성을 일부러 좀 축소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그냥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헌정 질서가 막 흔들리는 그 현장에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비판적 감시 기능을 사실상 포기한 거다. 이런 평가입니다. 의도적인 침묵이라니까 그 무게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럼 신뢰성 쪽은 어땠나요? 보고서에서 좀 충격적인 사례를 들었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2007년 신정아 씨 사건입니다. 그때 정말 시끄러웠죠? 네. 당시 문화일보가 신 씨가 성루비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누드 사진을 실었는데요. 네, 기억나요.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어떻게 밝혀졌냐면 다른 사람 몸에다가 얼굴만 합성한 명백히 조작된 가짜 사진이었던 거죠. 와, 조작된 사진이었어요? 네, 이건 그냥 잘못 보도한 오보 수준이 아니라 언론이 나서서 허위 정보를 만들고 개인의 인권을 그냥 짓밟아버린 저널리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고 보고서는 평가합니다. 세상에, 정말 심각하군요. 이런 신뢰성 문제가 혹시 이게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었나요? 보고서가 어떤 패턴 같은 걸 지적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김경수 전 지사 차명폰 사용 의혹 보도 있잖아요. 네.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최초 보도에 비하면 정말 눈에 잘 띄지도 않게 작게 그리고 아주 늦게 실렸다는 거죠. 보고서는 이런 문제적 보도들이 주로 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인물들을 향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외부 압력이 있어야 마지못해 하는 듯한 그런 패턴이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익성 측면은 좀 어떤가요? 언론의 본래 역할인 권력 감시, 이건 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지? 보고서를 보면요. 문화일보가 일사촌 캠페인 같은 거 있잖아요. 기업이랑 농어촌 마을 연결하는 거? 네네. 그런 거나 문화, 스포츠 기획 이런 걸로는 상도 받긴 했대요. 상도 받았군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거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어떤 탐사보도 영역에서는 좀 뚜렷한 성과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 네. 그 근거로 드는 게 예를 들어 한국기자상 같은 주요 언론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권력감시 부문 수상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수상 기록이 아예 없군요. 그쪽 분야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고서는 문화일보가 처음 만들어질 때 배경, 그러니까 현대그룹 창업주가 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창간했다는 점? 태생적 배경이?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어떤 대기업과의 관계,
또 민원련 같은 언론 시민단체들로부터는 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받아왔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요. 이런 배경들이 어쩌면 사회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권력의 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감시견 역할보다는 좀 덜 민감한 분야에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종합해보면 보고서는 문화일보를 신뢰성 측면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공익성 면에서도 핵심 기능인 권력 감시는 좀 미흡하고 오히려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한 언론사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12.3 사태 때의 침묵은 이런 평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요. 정확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공정하게 전달하는 중재자나 뭐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이 미디어 생태계 안에서 뚜렷한 자기 입장을 가진 하나의 행위자, 액터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게 보고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보고서를 통해서요. 문화일보라는 한 언론사를 사회적 지표라는 좀 특별한 렌즈로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특히 그 12.3 내란 사태라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보인 대응 방식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이 분석은 여러분께서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특히 특정 언론사의 보도나 좀 민감한 정치 사안일수록 한 발짝 떨어져서 비판적으로 보고 또 다른 정보랑 비교해보는 교차 검증이 왜 중요한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특히 이렇게 영향력이 큰 매체의 침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침묵의 의미라? 또 모르는 그 침묵의 무게, 그리고 그 뒤에 혹시 가려진 건 없는지,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소주에게 힘이 됩니다.